5장의 6번째 주제, 첫 면담에서 해야 하는 둘째 작업을 요약합니다. 환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, 즉 환자라는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. 환자가 살아온 과정과 사람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삶 속에서 현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강의 지도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의 첫 기억, 대개 6살 전후의 기억들, 학창시절, 군대, 직장, 연애,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, 특기나 희망, 콤플렉스 등을 파악합니다. 특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정신적인 문제는 자기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 잘못 반응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예. 이제 질문인데요. 네네. 자, 첫 면담에서 해야 되는 네. 둘째 작업에서 네. 지금 환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네. 과거 특히 어린 시절 지금 생후 뭐 첫 기억이나 뭐 6살 전후의 기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좀 이제 물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묻는 게 아마 치료적 입장마다 좀 다르잖아요. 네네. 예를 들면 정신역동적인 입장이면 뭐 생후 3년, 5, 7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. 네, 그죠? 그렇죠. 그게 정말 인생을 다 결정한다고 싶을 정도로, 그죠? 하지만 뭐 인지행동 치료, 뭐 CBT 같은 경우에는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특히 문제해결 중심 치료 이런 데는 정말 왜 어린 시절 기억 안 물어보고 지금 것만 다루니까 이 과거나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 치료적 접근마다 이제 다른데 그렇다면 불교정신치료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이 치료적인 어떤 원인이나 뭐 치료에서 이 어린 시절 과거의 기억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좀 어떻게 다루는지 요걸 파악한 내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이제 내 경험에 의하면은 과거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과거력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첫 면담이나 이럴 때 현재 문제가 왜 생겼나,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기까지 이 사람이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 어땠나,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. 이런 게 이제 한데 이제 필요한 경우는 과거를 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현재 문제를 충분히 다뤄야 돼요. 그래서 현재 문제를 다룸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는 그 반응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.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뭐 가족이든지 환경 때문에 생겼다고 보잖아요.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. 그 사람은 그래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그때는 과거를 충분히 다뤄야 돼요. 그래서 충분히 다룰 때도 우리는 이제 역동정신의학이나 정신분석에서는 어릴 때부터 보통 한 태어나서도 6세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6세까지 어떤 생긴 패턴을 그 후에 계속 반복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겼나를 이제 보는데 나는 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. 만약에 지금 보이는 양상을 어렸을 때도 보였다 하면 지금의 저 문제와 이게 과거가 연결돼 있잖아요. 그럴 때 그거를 자세히 보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약간 불분명한 게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뭐 가족이 아버지가 이래서 이래 된 것 같아. 이럴 때 우리가 잘 보면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해요. 물론 이제 환자의 기억 속의 아버지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.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도 분명해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. 어떤 게 이제 분명하지 않냐면 지금 이 환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건 분명해요. 또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해요.
그런데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는 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형제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제 분명한 것은 하여튼 그 반응이고 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만약에. 네.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제에도 관계되고 분명히 했다면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 반응의 틀이 있다는 건 확실해서 그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둬야지 그 틀이 아버지 때문에 생겼다면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. 어쨌든 아버지에 대해서 반응은 있었잖아요. 안 그래요? 네. 반응은 있었고 그러니까 반응이 있은 그 반응을 이 반응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반응을 건강한 반응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지. 아버지 때문에 이 반응이 생겼다면 이거는 좀 불확실해요. 그러고 그럴 때 그러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환자는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. 자기 반응에 대해서 그럼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. 근데 심한 경우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.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한 대로 남겨두고 이제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어린 시절 충분히 다루는데 그때 이제 치료자가 상당히 공감적인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해요. 당신이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럴 때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. 그리고 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긴 참 어렵다.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이러면서 포커스를 걸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꾸 초점부터 뭐 작업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져요.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안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필요한 경우는 과거를 다뤄요. 다루는데 좀 더 현재 문제를 확실히 알고 현재 문제가 쭉 계속됐다. 왜 그러면 이 반응이 안 바뀌고 계속됐나?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나?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불교 정신치료의 그 어떤 핵심이에요. 불확실한 건 절대로 거기서 이렇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그 6살 전후에 그런 영향들이 이제 그 일도 있었고 그걸로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랬을 때요. 뭐 이제 어린 시절에.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다. 그거는. 그러니까 왜 영향받는 존재냐는 거지. 왜 영향을? 그렇죠. 왜 영향받는 존재냐.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을 그 존재에 둬야 돼요. 왜 아버지라는 사람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인가. 그러니까 그 영향이라는 게 어렸을 그 이전도 쭉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심한 경우는 태어날 때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다른 것에 영향도 있고 그래서 초점을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여기에 초점이 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서 또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영향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적인 참 어릴 때는 뭐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걸 볼 때 참 그때 참 힘들고 어쩔 수는 없다. 그렇지만 그 반응이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은 다른 여지가 있고 또 지금의 아버지의 눈으로 좀 보게 되면 아버지는 지금 애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지 약간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4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. 제가 이제 많이는 안 봤지만 어쨌든 그 분들을 봤을 때 그 이제 일제시대 끝에 태어나서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그때 이제 형제나 어떤 이제 많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영향이 되게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자녀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왜냐하면 그게 있었지만 또 다르게 사니까 그렇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.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.
그 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네. 이제 일제시대도 겪고 그렇죠. 해방의 예. 저 혼란기도 겪고 6.25도 특히 그렇죠. 6.25. 예. 왜냐하면 그 좀 말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렇죠. 겪었으니까 6.25를 겪고 기억이 되게 생생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예. 네.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있을 때 그것이 또 자식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예.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. 네. 그럴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, 이 반응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거예요.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정신 건강에 뭐 저도 그렇지만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네.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나는 네.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네, 이야기들을 네, 이래 네, 보면은 좀 놀라운 게 네. 한국 전쟁이 1950년에 해서 53년이잖아요. 네. 뭐 52년에도 결혼도 하고 그럼요. 뭐 유학도 가고 그럼요. 뭐 다 하더라고 보니까. 그럼요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네. 무조건 힘들다.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. 그렇죠. 뭐 그런 하여튼 반응에 좀 초점을 두는 게 그렇죠. 필요하고 그래. 그 반응을 바꾸는데 초점을 그래서 두고.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굉장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.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이겨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너무 불안도가 높고 급하고 맞아요. 여유가 없고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본의 아니게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돌봐주면서도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근데 어떤 개인의 일도 있지만 시대적인 어떤 상황도 있는 것 그거를 같은데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게 네.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. 주역에 상당히 그 조예가 있는 분이 우리가 사주팔자면 생년월시잖아요. 그렇죠. 태어난 해가 제일 중요하다. 전쟁 때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. 굉장히 난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해. 그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알고 그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 또 본인이 느끼지 못하게 또 막 영향받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건 다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야지 이거는 이렇다. 이건 좀 곤란하다고 나는 봐요.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또 이제 힘든 측면을 이제 그 사실 전쟁이 얼마 안 됐어요. 생각해보면 아주 옛날 일이 아니에요. 그렇죠, 사실은. 그렇죠. 70년. 뭐. 여전히 좀 저는 영향이 있다. 그래서 100년 되기 전에 좀 그런 거 박사님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내가 그런 거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첫 기억.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슨 기억이 있어요 할 때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그리고 또 그 기억 내용이나 느낌도 중요하다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집단 프로그램 할 때도 그런 거 이제 나누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사님은 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. 그 이제 내가 이 불교 정신치료를 이제 확립하기 전에 또 불교를 공부하고 또 확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이제 이제 공부하는 동안도 그렇고 내가 다른 학파에 한 12년을 소속해 있었어요. 이제 그 학파에서 첫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첫 기억을 나도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랬을 때 현재의 문제하고 첫 기억이 많이 관계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.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이제 깊이 있게 보면서 첫 기억하고 현재 문제가 관련이 있다.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병무청에 신금 군의관으로 한 10개월 정도, 1년 가까이 근무할 때, 그때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 온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바쁜 와중에도 첫 기억들을 많이 물어봤어요. 뭐 몇백 명을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현재 문제하고 거의 연관된 첫 기억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난 첫 기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.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또 사람들을 이래 봐도 환자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동료 정신과 의사가 현재 모습하고 나 첫 기억이 이거다고 말하는 게 거의 같더라고, 핵심이.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첫 기억이 태어날 때 왼쪽 눈 다 뜨고 오른쪽 눈 반 뜨고 우리 누나 봤다, 출생하면서. 그게 첫 기억이에요. 굉장히 주체적인 삶이죠. 누가 있나 보려고 딱 나온. 그러니까 첫 기억에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불교 정신치료에서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심지어는 내가 그 1990년대 그 TV에 많이 나갔어요. 대중적인 프로그램에.
나가서 이제 한 3개월인가 그때 그 이제 사람이 놓으면 심도 있게 묻고 하는데 네. 그 같은 이제 동료 선배 정신과 의사가 첫 기억 물어봤어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이 선생님 방송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할 정도로 첫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. 근데 난 이제 불교 정신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첫 기억을 그렇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게 막 뭐 이 속에 다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필요할 때는 태어나서부터 물을 때는 꼭 첫 기억부터 물어봐요. 첫 기억, 그다음 두 번째, 세 번째 또는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, 유치원 후, 초등학교 이래 물어보죠. 그래서 첫 기억이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기억을 내포하나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많은 기억 중에 생생히 있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. 그걸 뭐 대표할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. 어쨌든 첫 기억을 정신역동하는데 특히 리온 제이 소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 이제 아동기 감정장치라는 책도 쓰고 있는데 그분 첫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. 이제 그분은 첫 기억, 아동기 감정장치, 현재 문제, 꿈 이것이 딱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러면서 첫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. 좀 이용하면 뭐 괜찮은데 그게 너무 딱 고정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. 그 정신인식의 특징을 보면 그 왜 재생연결식해서 표상 같은 거를 갖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수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건 인식할 수 없는데 혹시 첫 기억이 그거랑은 상관없을까요? 그건 상관없죠. 없어요?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삶을 살잖아요.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 바로 앞에 임종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. 그때 표상이 보이거든요. 그것이 재생연결의 표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신은 정신인식 과정이 있는 게 있고 정신인식 과정을 벗어난 방한가라 그래요. 존재 유지심의 마음이 있는데 그 존재 유지심의 표상이 또 임종시 마음의 표상이에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잠도 자지 않는 꿈도 꾸지 않는 잠 상태에 있을 때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그 영향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첫 기억도 그런 거랑 좀 연결이 없나요? 질문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것만큼이나 좀 뭔가 뭉쳐있는 그런 기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요. 이제 기억들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실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뚜렷하지는 않거든요. 그죠? 그리고 옛날에 뭐 프로이드는 그거 억압이라고 그래서 막 파헤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기억이 안 되게 뇌가 처리를 한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외상을 겪은 분들을 우리가 치료할 때 상담을 할 때 그걸 다뤄야 되는데 불교 정신 치료자라면 그런 외상적인 기억을 다룰 때 좀 어떻게 좀 주의하거나 좀 다룰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외상적 기억이라는 거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분이 이제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을 때 다루는 게 이제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. 그러지 않고 다루면은 뭔가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면 또 정신에서 어떤 현상이 날지 몰라요.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인데 내가 전공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벌써 뭐 40년 뭐 되게 오래 전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고등학생 같아요. 중학생인가 뭐 고등학생인데 여학생이 입원을 했어요. 근데 애가 멀쩡해요. 잘 웃고 뭐 잘 다니고 별로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난 전공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야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. 쟤는 지금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입원이 됐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. 진정제 주사를 이제 가는 어떤 저 주사관을 통해서 천천히 넣으면 좀 사람 이완이 되잖아요. 좀 이완될 때 싹 물어보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알아보려고 너 지금 멀쩡한데 너한테 좀 충격이 있었던 뭐 사건이 없었냐 하면 싹 하니까 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그래서 와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알아냈다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하고 난 뒤에 애가 정신병 현상처럼 막 이상하게 변했어요.
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 준비 안 된 애한테 어떤 외상적인 충격이 있는 그걸 이제 얘한테 떠올렸다. 뭐 그런 기억이 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외상적인 사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자기가 소화가 안 됐을 때는 건드리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. 이제 건드리지 않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안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때 내가 이런 거 느꼈다.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. 그러거나 안 그러면 이제 꿈에 뭐 그런 게 좀 나타났거나 좀 암시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. 당신이 말하기 힘든 건 안 해도 된다. 그냥 좀 이래, 이제 좀 준비가 되고, 말할 수 있을 때 그냥 말해라. 하면서 그런 좀 태도를 취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냥, 이게 원인이 뭘까? 이래서 하는 거는 위험해요. 오히려. 예. 그러니까 치료자는 정말 잘 기다려야겠어요, 박사님. 그렇죠. 일단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. 잘 파악하고, 타이밍이 난 제일 중요하다 봐요. 타이밍에 따라서 뭘 하고, 지금 해서 효과 있고, 준비됐고, 그런 걸 이제 계속 하는 게 필요하죠. 그러려면 이제 잘 관찰하고 이래야 되니까.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됐다면 물어보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치료고, 그렇죠. 타이밍을 그게 이제 아는 게 정말 치료 기술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잘 보고 그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해요. 이제 마지막 질문은 기억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전생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찾아서 또 사람을 찾아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매체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전생 기억을 찾는 거를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하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생 기억에 관심이 많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를 좀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좀 봐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나 접근하는 거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생이 궁금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생에 일어나는 일에 이제 원인으로서 궁금한 거죠. 지금 이 생에 내가 이래서 이렇다면 이해가 되잖아요. 근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 사람 나름대로는 현생의 뭐 원인으로 잘 이래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화권이 또 불교 문화권의 전생 뭐 윤회 이런 문화권이니까 그러면 그 전생에 내 전생이 뭐며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뭐 그런 관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은 어쨌든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뭐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해요. 그리고 그걸 또 기반해서 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에서 전생이라는 그 어떤 궁금증이 있지 않나 이제 이래 생각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전생에 대해서는 나는 이래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니까 전생이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면 뭐 전생도 이용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전생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되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도 안 되고 또 현재 문제를 오도한다면 이거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. 그런데 사실 난 개인적으로 그 전생에 대한 실험도 좀 했어요. 그 1994년도인가 내가 우연히 그 미국 그 브라이언 와이스라고 미국 그 마이애미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내가 읽었어요.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되죠.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. 그걸 보니까 이거 믿기도 어렵고 또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뭐 전생 이러면 뭐 스님이 말하든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지 자기가 체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이거는 최면 상태에서 이제 체험하게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 한 2년을 내가 해봤어요. 그때 체면도 배우고 그래가 한 100명 가까이 내가 해봤어요. 전생 체면에서 경험한 전생이 실제의 전생인지 실제의 전생이면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생을 알고는 싶어 하지만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체면이라는 비교적 좀 쉬운 방법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제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. 첫 번째가
그 전생 체면에서 경험한 전생이 실제의 전생인지 네. 그런 의미가 있다. 네. 맞다면. 네. 두 번째는 치료 효과. 이 치료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도입해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네.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내가 한 100케이스 정도를 했어요. 한 2년에 걸쳐서. 그때 뭐 오해도 많이 받고 이제 하지 말라는 압박도 많이 받았죠. 그렇지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해보니까 내 결론은 실제의 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. 네, 실제의 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, 그럼 그게 뭐냐 하면 그걸 밝혀내기는 진짜 더 어려워요. 그리고 이것보다는, 그리고 이 전생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선정을 닦고 그렇죠. 사선정에서 나와서 네. 경험하는 부처님 미래로 네. 검증된 방법이 있으니까 네.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, 그렇죠. 두 번째는 이제 치료 효과는 뭐 다른 사람들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데 나는 그 좀 치료 효과보다는 위험성이랄까 좀 부작용이랄까 네.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요. 그러면 그 나쁜 이유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보기보다는 전생 태영을 해서 최면에서 그 사람이 내 과거에 이제 가족이었다. 그때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사람하고 안 좋다.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죠.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.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떤 치료적인 효능보다는 좀 염려스러운 점이 많았어요. 그래서 나는 그보다는 그냥 이 상담에서 다루고 이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, 그래서 난 전생 건 별로 이제 신뢰는 안 하죠. 안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제 환자들이 내가 꿈을 꿨다. 근데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고 그거는 그 사람 느낌으로는 전생인 것 같아 하는 그런 글을 할 때 그럴 때는 그 사람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.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뭘 느꼈을 때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. 사실일 수도 있어요.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참 특이한 꿈이다. 뭐 그렇지만 또 확실은 알 수는 없는 거다. 그러면서 또 그것이 그 사람한테 미친 영향 이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봐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. 좋고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그 채널링 통해서 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어떤 사람 보면 보여주는 모양이더라고.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.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건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충분히 존중하고 존중은 하지만은 또 내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존중하는 가운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. 또 불필요하면 안 하는 게 좋고.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억으로 뭐 있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걸 잘 살펴서 적절하게 하고,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. 어떤 의미에서는. 그거를 무슨 치료자가 전지전능하게 이건 아니다 한다면 그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그 가운데 또 그 사람한테 미친 영향, 또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소중히 하고, 뭐 그렇게 하는 게 난 좋다는 생각이 들고, 내 어떤 개인적인 거로는 뭐 전생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윤회는 분명한 사실이에요. 전생은 분명히 있고 미래생도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생에 국한되지 않고 연장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건 뭐 좋은 거로 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. 그렇지만 또 그거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또 받아들이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이제 그런 뭐 대략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이제 일단은 실제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치료를 해보신 경험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그 치료만이 아니라 이제 선정 경험도 있으시니까. 그렇죠. 이건 이제 경험에 의한 거네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맨날 이렇게 그래서 사선적으로 닦으셨냐고 이랬는데,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치료자도 사선정을 닦았냐라고 물어보고 말하는 내담자들도 그랬는데,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고, 그렇죠. 모르는 거니까 모른다 하고, 그렇죠. 그렇게 좀 안내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.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제일 그렇죠.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정신과학에서는 또 내가 소속한 한국정신치료학에서는 많이 염려와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염려,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나도 좀 책임을 해야 되겠다.
되겠다. 그래서 정신과 학회 그 뉴스레터가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전생요법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내가 몇 케이스를 해보니까 이렇고 쭉 해서 내 동료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야, 우리 동료가 그렇죠. 믿을 만한 동료 이렇게 예. 했어. 해가 가이드라인이 됐다. 예. 그래서 그러니까요. 뭐 되게 보람을 좀 예, 느꼈죠. 과학적인 것 같아요. 예. 아, 네. 예, 예. 네,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